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AI 도메인 강사 유정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 참 많으시죠? 이번 AI 함께하는 자녀 진로 상담 가이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 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자녀 진로 상담 가이드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자녀 진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례로 조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 강의나 이제 상담을 많이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리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뭔가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 시키면 좋을까요? 이게 최종 질문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희 의사 그림이 있는데 의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조금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런 직업들 좀 많이 알려진 직업들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있는 다녔던 화학과 졸업생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계속 항공 승무원 면접에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학과 성적도 나쁘지 않고 되게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왜 굳이 항공 승무원을 가려고 하느냐. 조금 전공을 살려서 좀 다양하고 더 좋은 환경에 직업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관심이 없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꼭 항공 승무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항공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항공 승무원의 불확실한 스케줄 때문이었어요. 스케줄이 변동이 많이 되니까 부모님이 내 스케줄을 잘 알지 못하고 변동이 됐다고 해도 부모님이 괜찮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부모님과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니즈 때문에 항공 승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청소년 또는 청년들 또 마찬가지예요. 만나보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진로 동상이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많이 진행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해 추천하시고 좀 이야기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도 좀 진로 교육 진로 상담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진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네. 오른쪽, 왼쪽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길이 똑같죠? 네. 보시면. 그래서 사실 진로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네.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평생 살면서. 그래서 평생 동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취업을 하시고 나서도 직장에 대한 고민들도 이것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로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를 상담할 때 아셔야 되는 사항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면 개인의 적성, 성격, 흥미, 직업 가치관이 있고요. 두 번째 칸에 산업 구조의 변화, 유망 직종, 그 세 번째 직업 및 직무 특성, 네 번째 개인의 능력, 신체적 조건, 전공, 또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등등 특성 엄청 많이 있죠. 그럼 이걸 모두 다 알아야 될까요? 네, 모두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은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적성, 성격, 흥미 파악하시면 내년에는 다른 선생님 또 오시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진로 상담 그리고 진로 준비들이 좀 단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조금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더 잘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녀의 특성입니다. 자녀의 흥미, 성격, 강점 잘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사실은 저희 강점을 잘 모릅니다. 네, 본인의 강점도 잘 모르는데 자녀의 강점은 더 잘 아실 수 있고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의 흥미, 성격, 강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객관적인 검사, 흥미 검사, 진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검사한 결과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 검사지의 결과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진로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죠. 국영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가물로 어떤 과목의 성취도가 높고 왜 관심도가 있고 성취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끼리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학습 태도나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I를 활용한 자녀 진로 상담 사례를 직접 준비하신 내용으로 알고 계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 분야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진로는 크게 진학적인 부분도 있고 직업을 구하는 부분도 있고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모두 다 궁금하시겠지만 다 물어보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정해 주셔야 돼요. AI를 활용해서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는 그러면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 조합이라든지 어떤 유사 전공 간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우리 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 추진되고 있고 2028년도에 대입 전형이 개편되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활용하신다면 정보이기 때문에 AI로 활용해서 진로 상담 정보를 얻는 데는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진학이냐를 먼저 결정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직업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제 AI 시대인데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미래 유망 직종 필요 역량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학습 위주로 했던 지식 위주로 했던 경험보다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활동들이 많은 아이들을 좀 양성하자, 인재를 키우자, 역량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진로 상담 분야를 한 군데 결정을 마음속에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진로 상담을 위해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로 상담할 때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진로 분야 중에 직업인지 진학인지 아니면 전공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내용을 머릿속에 목표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특성. 자녀 특성이 잘못 정보를 입력하면 AI는 잘못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정리하시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객관적인 진단지, 그런 진단지에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여야 되겠죠. AI는 최신 정보인지 아닌지 주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최신 정보 연도를 정해 주셔야 돼요.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알려줘.
그 다음에 출처도 알려줘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고교 학점제, 대학 진학 변화 등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이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없죠. AI가 말해주는 건 정말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색형 질문으로 계속 피드백하면서 답변을 주고 더 궁금한 거 추가 질문하시는 탐색형 질문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4가지 정도는 꼭 넣으셔야 돼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녀 정보예요. 네. 그리고 질문 목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언이나 정보, 조언을 구해줘, 조언을 해줘, 아이디어를 줘,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상황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녀의 현재 구체적인 상황, 아이가 학업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학 분야에 좀 더 흥미를 가지려면 어떤 체험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에게 요청할 답변 유형은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셔야지 그 답변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진로 선택을 할 때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이런 정답,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까요? 네, 자녀 정보, 학년 정보가 들어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딸. 어떤 직업을 갖는지 모르겠고 전공 선택에 막연한 느낌, 내향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써 있죠. 질문 목적. 딸이 강점과 흥미를 탐색하여 진로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 싶다. 상황 설명. 주요 과목 성적은 괜찮은데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 활동은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하면 그냥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한대요. 자, 이럴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내향적인 성격이 아이에게 적합할 수 있는 전공 또는 직업 분야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줘. 3번째, 진로 탐색 과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 방안이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맞춤형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형식, 자녀 정보, 질문 목적, 상황 설명, AI에게 요청할 답변 유형 이런 부분으로 잘 구조화하셔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째로는 특정 전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네, 이런 자녀 정보예요. 대학생이에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흥미가 없고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잃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 이 전공을 계속 가도 될지 아니면 전과하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번 텍스트로 먼저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요청하는 답변 유형이 좋을까요?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과의 주요 커리큘럼 및 졸업 후 진로 분야를 비교해줘. 현재 전공을 유지하여 흥미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1, 2, 3, 4번 정도를 넣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저렇게 요청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탐색형으로 계속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자녀 정보, 질문 목적, 상황 설명까지 넣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녀에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어떤 질문을 너에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런 더 답변 어떻게 질문해 주세요 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체험활동, 요즘에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자녀 정보를 주고 여름방학 동안 그냥 놀기만 하려는 딸에게 어떤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랬을 때 질문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상황 설명. 네, 학기 중에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딸이. 네. 우리 자녀분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죠. 네, 저희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A에게 요청할 답변 유형은 중2 여학생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방학 중 체험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아니면 온라인 활동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자기개발 컨텐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는 부모의 접근 방식이 있다면 알려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AI 프롬프트 예시를 한 3가지 유형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내 자녀 정보, 질문 목적 이런 부분들을 잘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런 부분으로 예시를 넣으실 때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오늘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알고 싶은데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서티라고 해서 출처랑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AI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궁금한 거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는 거죠.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스터디를 하고 싶어. 네, 그리고 제가 최신 자료가 중요하다고 했죠. 2025년 자료 중 교육청, 정부기관, 교육 프로그램 등등등 논문 출처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네, 그래야 여러분의 내용이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 화면을 보시면 AI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화면에 담아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런데 AI 정보는 반드시 직접 화면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고 내가 시간이나 기간 동안 잘 하실 수 있는, 온라인으로 너무 바쁘셔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교육 받으실 땐 참여가 많이 힘드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진로 상담 교육이 있다면 꼭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I와 함께 진로 코칭 통합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통합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죠. 주관적 정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정보들이겠죠. 그리고 객관적 정보는 AI가 알려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검사 도구, 시간에 따른 기록하고 패턴을 하면서 또 분석을 해주겠죠. 자녀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AI를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정보와 제가 아까 오프라인 교육들,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통합적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체험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 상담,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단계별로 접근할 때 자녀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을 때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신 부분을 목적을 정확히 하시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검토하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직접 들어가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실행 계획까지 수립해 주신다면 진로 상담가로서, 부모님 진로 상담가로서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자녀들의 진로 상담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진로 상담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